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이 지난해부터 잇따른 수주로 불황의 늪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의 극심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노동부의 한 공모 사업에 도내 지자체가 연합한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거란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과 지원 사항에 대한 기대 함께 분석해보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지자체 중 한 곳이죠.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한 박동철 경남도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최근 조선업 상황과 지원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회복 전망 짚어줄 부산외대 산업경영대학원 김성훈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거리는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도내 조선소에 대한 이야기 저희 이슈토크에서 여러 차례 짚어본 바 있는데 이번에 제도약의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요? 네, 언론 발표를 통해서도 나왔듯이 경남 지역 조선업체가 밀접한 곳이 통영시,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이 어떤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국비, 시도비 합쳐서 약 14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2023년 그 정부 총 예산이 639조 원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약 35조가 배정이 되어 있죠. 네. 첨단 산업 인력 확보와 기존 산업계 구인난을 해결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국내 조선업계 삼성중공업이나 대우해양조선 등 3년치 물량을 수주한 상태지만 어떤 그 현장에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그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최근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해양 인수 이후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하나그룹이 방산 쪽에 치우쳐져 상선 투자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고 저임금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최근에 사무직 직원이 4,000명 가량이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네.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인력이 현대중공업으로 이직하고 저임금 구조 또한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경남도와 또 통영, 창원, 거제, 고성이 함께 선정이 된 건데 도의원께서는 창원시 진해구가 또 지역구시지 않습니까? 이번 선정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경남 진해구의 경우에는 2023년을 기점으로 고용위기 지역의 해제와 그리고 산업위기 지역의 지정 또한 만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진해구 조선업의 체력 보충이 충분치 않은 시기에 고용위기 지역의 해제로 진해구 조선업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과거 STX 조선해양 시절 절정기를 이루었던 시절에 비하면 조선산업 자체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진해구의 경우 2018년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까지 투자금액 및 신규 고용 등 상당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진해 신항의 성장으로 인한 물류 사업의 성과이므로 전통적 제조업이자 노동 집약 산업인 조선업의 부활로 연결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도내에선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서 거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도에서는 좀 사활을 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실제로 도에서도 이번 공모사업에 꼭 성과를 좀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 선정이 그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탈락한 진해, 고성, 통영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국 최다 규모인 국비 19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국 총액의 16%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경남도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1,233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 지역업체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이 결정됨으로써 1년 한 해 330억 규모의 고용 촉진 및 취업 지원 대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선정으로 진해구에 있는 옛 STX 조선, 지금은 K조선이죠. 여기에도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총 197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그중 창원 지역은 67억 원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선업체의 직접적인 금액 지원이라기보다는 진해구 조선사업에 관련된 근로자, 기업, 안정적 근로자 유입을 위한 정착 지원금 등 입체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토론 중간 부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실 조선업 회복 소식은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수주 소식도 참 많이 들렸고요. 그런데 여전히 도내 조선업이 어렵다는 것에 일부 도민들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뭐 조선업과 지자체에서는 어떤 어려움들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제 조선업계의 문제는 그 어떤 숙련된 어떤 청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어떤 이 조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수 용접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전문 인력들이 이제 고령화에 직면했다라는 점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 종사자가 이제 2014년 20만 명에서 2022년 9만 명으로 이제 반토막이 났고, 네. 현재도 부족한 인력이 14,000명 가운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주를 받아놓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2027년도가 되면은 약 이제 그 부족한 인력이 이제 4만 명이 이제 넘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그 조선업의 인력난 문제를 그 이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네. 발주된 물량을 이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약 기간 안에 납기일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어떤 거액의 보상금을 이제 물어줘야 될 부분도 네, 있고요. 네. 조선업체 현장에서는 납기일에 쫓기다 보니까 여차하면 이제 인력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이렇게 하청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력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전반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조선업의 쇠퇴와 위기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됐고, 지난 4년간은 고용 위기 지역 선정으로 지원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어땠습니까? 네, 진해구 고용 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사실은 창원 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위기지역 지정 해제는 아쉬움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해구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위기지역 지정일 당시 진해구는 지난 4년 동안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촉진 지원금, 청년 고용 장려금 등으로 약 244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통하여서 투자 금액 5,700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협약 체결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해구의 경우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는 STX 조선해양이 2021년도에 8년 만에 경영권을 회복하면서 K조선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하여 2024년도 내년까지 수주 잔량을 확보하는 등 중형 조선 업체로서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조선은 공모사업이 시행되면 어려움을 겪는 인력난에 대하여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서 조선업 구인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업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 컨소시엄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진해의 경우 모든 사업의 종류는 총 4가지 사업으로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 고용위기 대응 사업 등이 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8억 원을 확보하여서 경남 대표 주력 산업인 조선업 인력 양성을 위해 1,300명의 신규 채용과 1,100명의 종사자 고용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근로자, 기업, 숙련 퇴직자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네.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와 고용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 역시 경남도가 전국 최다 규모인 국비 34억 원을 확보하여 조선업 일자리 2,000여 개를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를 통한 조선업 취약 관련 컨설팅, 각종 지원 사업 연계, 조선업 취업 정착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끄는 곳이 경남 조선업 도양센터인 거죠. 그렇습니다.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거제에 있는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와 뭐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뭐 방금 우리 박동철 의원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듯이 같은 기관입니다. 지난해 이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경남도는 창원시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 이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 사업과 연장해서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의 이제 고용회복 지원과 고용위기 지역 종료에 따른 이제 지원이 중단에 따른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지원 산업으로 조선업 도약센터를 통해서 조선업 이제 구인 구직을 이제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는 2016년 개소한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네. 지역 조선업 현장 가까이에 신속한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거제뿐만 아니라 창원시 진해구에도 어떤 상담 창구가 이제 개설됐습니다. 조선업에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약센터를 방문하면 이제 1대1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도약센터 취업 지원 및 연계 서비스 참여 후 조선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는 3개월 근속하는 경우에는 어떤 취업 그 지원금도 이제 지원받을 네. 수 있는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약센터가 박동출 의원 지역구인 진해구에 개소를 했는데 아마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대 좀 크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가 진해구청에 개설되었다고 하는 것은 경남도와 홍남표 창원시정에서도 진해구의 조선 산업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가 넘치는 일감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 고심하는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한 인력 보충을 통해 그간의 수주 실적이 적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정을 통해서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는데 핵심은 원활한 인력 확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걱정은 인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하게 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나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뭐 정부나 지자체나 이제 고용노동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나운서님 지적대로 그 선박을 만드는 그 특수한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그 인력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조선 3사가 지금 도내 수주 상황은 많이 회복이 되었죠.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일거리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인력들도 함께 보충이 되어야지 이제 그 발주하고 네. 이제 수출길이 이제 열리는 구조인데 정부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용접공과 도장공과 같은 이제 그런 외국 전문 인력들을 쿼터 제도까지 이제 폐지하면서까지 현장 인력 보충에 나섰지만 외국인 숙련공들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자원들보다는 네. 앞으로 조금 이렇게
배우고 좀 더 이렇게 그 숙련되기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그 좀 이렇게 벗어나 있던 이탈 근로자들이나 이직을 하거나 이제 전직 조선희망센터의 어떤 기능을 권역별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태입니다. 네. 또 좀 이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그 고용노동부와 또 우리 그 지자체에 그 지역 혁신 중심의 어떤 라이즈 시범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교육부가 우리 그 조선 해양과 관계되는 네. 뭐 우리 경성대, 경남대, 뭐 우리 거제에 있는 그 이런 대학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대학들이 이제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어떤 그 중앙 정부와 함께해서 이런 외국인 인력 문제, 그다음에 네.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을 좀 함께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조금 그 전문 인력 확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해법까지 함께 주셨는데 단순히 당장의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선소의 임금 체계, 또 고강도 노동, 또 안전 보장 같은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업에 꾸준히 좀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2023년 올 2, 4분기부터 경남 선박건조 생산직 3,000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체로 봤을 때는 생산직 근로자가 1만 3,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는 인력난이 최고조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입장에서는 새롭게 맞는 조선업의 부흥을 위하여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 마련,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지원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지원, 건조선박의 공유 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 등 조선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파악하여서 경남 지역 조선산업 종합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정부,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경남 조선산업이 기반이 강화될 수 있는 여러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지원 사업으로 숨통은 좀 트일 거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인데 구인난 해결과 취업 외에 어떤 기대를 저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상남도 전체 이제 그런 조선 해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업무 양은 강도는 센데 어떤 그 임금 구조나 어떤 처우나 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야 됩니다. 뭐 고용노동부나 지금 우리 뭐 지자체에서 뭐 예산도 넣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경남에 있는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경남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타 시도나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지금 취업을 얻기 위해서 지금 타 시도로 전출되는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구 절감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산업연구원의 어떤 지방 소멸 위험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59곳이 이제 위기 지역인데 우리 경남이 9곳의 이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을 이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간도 양질의 공간도 만들어야 되지만 인구 소멸에 따른 정부 정책이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또는 이 양극화 문제에 따라서 좀 이런 인구 위기까지 어떻든 함께 정부가 좀 판단하고 좀 고민을 해서 이런 어떤 우리 조선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남의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좀 함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